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의지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재원은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유예해서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 모양이고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명목이 되죠. 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올해에 거치는 초과 세수분을 올해 세수로 처리하지 않고 납부유예에서 내년 세수로 넘긴다. 그래서 내년에 늘어난 세수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자 야당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올해 세금을 내년으로 돌리면서까지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깡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금 깡. 올해 세수로는 재원 마련 힘드니 꼼수 쓰고 있다. 세금 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윤석열 후보예요. 국가 재정을 자기들 통장 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 악성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세금 깡이다. 박정하 대변인.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올해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그걸로 윤석열 후보는 세금 깡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싶어요. 누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건에 대해서 당에서 받쳐줘야 된다 해서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방역지원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25만 원치 마스크 얼마나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역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어쨌든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국민 지금 60% 이상이 반대를 해요. 근데 왜 저걸 애써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임기 초에는 보면은 우리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한다고 해갖고 국민들 여론 수렴해서 법하고는 좀 달라도 정책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론이 반대를 하는데도 왜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거는 사실은 금년도 세수 초과분이 있어서 이미 그거 거의 다 쓰고 얼마 안 남았는데 세수 초과분이 생기면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에 쓰거나 아니면 지방교부금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올까지 내야 될 세금을 안 받고 유예를 시켜서 내년 초에 원래 올해의 세금이 더 거치면 우리나라가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거 갚아야 되는 게 그거 갚아야 된다.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과세수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게 아예 원천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켜가려고 편법으로 꼼수로 심지어는 일부 신문에서는 이게 국가재정 분식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걸 내년에 받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받아서 초과세수를 안 만들고 내년분 초과세수를 만들어서 전체 중에 얼마를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방역지원금 이렇게 준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얻고자 하는 거 뻔하겠지. 무슨 우리 총선 앞두고 헬리콥터 머니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식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게 개미야 배짱이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그 경제 상식이잖아요. 돈 남으면 저축해놓고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려야 되는 사정이 있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통령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해갖고 전용기 의원님한테 반사 딱 하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자, 헬리콥터 머니를 위해서다. 그리고 꼼수다. 박정하 전 대변인, 야당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당 전용기 의원의 또 오늘 이제 야당의 이해도.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사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야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꼼수니 세금 깡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50조를 풀어서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해봐야 40조가 최대 40조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도 50조를 풀어서라도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정말로 국민들이 힘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50조라도 풀어서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지금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면 민주당의 꼼수고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뭐 부채를 갚아야 되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국가 부채는 1,000조 정도 됩니다. 많은 것은 사실이죠. 이것을 갚아 나가야 되고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가 1,800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1,000조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보다 많은 1,800조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에 대기업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힘들면 국민들을 도와줄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국가는 돈을 벌고 있는 상황, 초과세수를 통해서 국가는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70% 이상의 빚이 늘어났다고 하면 국가가 조금이라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역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 등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줘야 될 충분한 보상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당의 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의당은 반대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 말 한마디에 버선발로 나선 것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해괴한 이름을 붙여가며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예산을 가지고서 무슨 장난감처럼 쪼물락쪼물락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뒷포켓에 넣었다. 그렇게 국민들을 뭘로 하는 겁니까? 거의 돈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여야가 전 국민에게 시급히 줘야 되냐, 선별적으로 줘야 되냐에 대해서 워낙 첨예하게 이견 대립을 벌이고 있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느냐, 여력이 있냐 없냐를 두고서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낸 건데 뒷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꿀까? 왜 올해 초과 수입을 내년으로 돌리느냐와 관련돼서 정의당과 야당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기재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기재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납부 시점이 연기되면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등 정부가 손실이다. 세금 늦게 내는 국민의 가산세도 물리는 마당에 그렇군요. 국민들은 세금 조금 내면 가산세 더 붙잖아요. 납부 이후에는 납득 어렵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인이 볼 때와 기자의 시각은 또 궁금한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이유는 아마도 민주당과 정부와의 어떤 갈등,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항목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걸로 보여요. 네네. 근데 초과 세금을 유예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자, 법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데요. 일단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가 잘 찾질 못하겠어요. 개별법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코로나 그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떳떳하지 않고 그럴 때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바꿔요.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달에 또 주는 게 뭐 떳떳하고 타당하다라고 그러면은 뭐 6차인지 7차인지 재난지원금 또 필요하니까 집행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본인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방역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옛말에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이 주는 사람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고개 숙이고 그러는 거니까 선거 50일 전쯤 될 것 같아요. 1월 달이면.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 여당 후보가 요청을 해서 이 돈을 준다. 그 돈이 뭐 20만 원, 30만 원 이 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 받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한 50일 정도만 더 뒤에 줘도 될 걸 갖다가 결과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고 법적인 부분은 국가재정법이 있거든요. 제가 국가재정법 찾아봤는데 8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최근에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갔고 1,100조가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2배 이상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90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이 거쳤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침이 나와 있어요. 해당 연도에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초과로 그 조세 수입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 많이 이렇게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뭐 IMF 때 뭐 이렇게 그 정부 그 은행 같은 거 살리면서 이 공적 자금 상환 기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30% 이상을 먼저 갚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코로나도 조금 그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아빠가 돈 팍팍팍 쓰면 뭐 좋지만 그래도 그러다가 집안 거덜나는 것보다는 조금 그 벨트를 갖다가 좀 그 건전 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는 더 그 동조하지 않을까, 더 동의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법률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한 명이 완전히 맞고 한 명이 완전히 틀린 사실은 논쟁은 아닙니다. 이 두 분이 워낙 비판적인 의견 내셨고 전용기 의원이 또 줘야 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줘야 한다는 의견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제가 나서서 하자면 사실은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고 여력이 된다면 국가가 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예컨대 고기 사 먹게 애들 소고기 사서 좀 구워줄 수 있게 여력이 돼서 도와준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고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한 번 더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단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을 선별해서 더 크게 지원해주자라는 입장. 어떤 철학적인 차이의 문제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기자 이거를 대선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에게 주자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선별해서 주자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이제 본선 토론회에서도 계속 치열하게 맞붙겠군요.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겠죠. 사실 대선을 앞둔 예산국회는 굉장히 쟁점이 없습니다. 빨리 이제 예산국회를 끝내고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굉장히 이제 뜨거운 예산국회가 될 텐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재난지원금이죠. 뭐 방역지원금 이름을 바꾼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 얘기한 것처럼 결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지금 뭐 남는 세수가 초과 세수가 뭐 10조에서 15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이재명 후보는 40조까지 얘기하지만 실제 그게 남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남는 돈이 아니죠. 이미 앞서서 올해 여러 차례 이제 예산을 이제 사실 땡겨 쓴 거죠. 결국 땡겨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는 이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건데 마치 그것이 지금 남는 세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건 사실 좀 현실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600조의 빚을 받아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400조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000조가 됐습니다. 국가빚이. 사실은 국가빚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역시 문재인 정부에 답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을 넘기는 거죠. 즉 그런 문제가 굉장히 현실을 호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세수가 남으면 그것을 국가 빚을 갚을 때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 않기 위해서 세수를 유예해서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건 명백한 꼼수인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수락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합리주의와 포퓰리즘의 싸움이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것을 굉장히 비상식적인 예산 운영으로 포퓰리즘을 공식화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그런 대선 프레임에
오히려 민주당이 돕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윤기 의원. 네, 사실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그 자영업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자체가 그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영업자들한테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선별 지원을 해오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을 소비를 통한 자영업자 증진책으로 우린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남는 돈을 꼭 유예해서 이렇게 쓰자라기보다는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고 있고 정말로 국민적으로 힘든 상황에는 국민들께 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정책이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포퓰리즘이고 비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민주당이 하는 것은 현금 살포고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자영업자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본인은 보상이고 민주당이 하는 건 살포다.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희는 여기에 동의하기 힘들고 저희도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들께 설득하는 방식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